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제가 겪은 정말 어이없는 일이 있어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 저는 한 번 결혼을 했던 여자입니다. 그 당시 저와 결혼한 남자, 즉 신랑은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작은 공장이라 일하는 직원도 5명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그 공장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는데 신랑이 다른 직원들보다 월급을 더 많이 챙겨주고 저에게 친절히 대해줘서 생각했던 기간보다 더 오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신랑이 저에게 대뜸 고백을 해오더군요. 저를 좋아해서 한번 정식으로 만나보고 싶다고요. 그래도 저는 신랑과 연애를 해보고 싶은 마음도 결혼을 할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깔끔히 거절을 했으니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제 생각일 뿐이었나 봅니다. 그날부터 일을 하고 있는데 멀리서 자꾸 지켜보는 시선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 이후 공장에서 일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이 퇴사를 한다고 하셔서 송별회 겸 회식을 하게 되었는데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술을 먹다가 필름이 끊겼는데 눈을 뜨니 한 모텔 방 안이었습니다. 옆에는 신랑이 누워 있었고요. 뭐랄까요? 그 순간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듣게 된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고요. 일어났어? 네, 사장님 이게 무슨... 어제 기억 안 나? 지은 씨가 나랑 사귀자고 모텔 가자고 했잖아. 그럴 리가요. 참 사람 이상하게 몰아가네. 일단 전 먼저 가볼게요. 저는 사장의 말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서 술을 먹었는데 제가 굳이 30분이나 걸리는 곳에 모텔을 오는 것도 이상하고 단 한 번도 사장님이랑 만나고 싶다고 생각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덜컥 일이 생겨버린 거죠. 정말 그 밤을 생각하면 죽고 싶었지만 솔직히 아무런 기억도 나질 않았고 어느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어서 혼란스러운 생각만 가득할 뿐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출근을 해서도 대면대면 지내기는 했는데 회사에는 소문이 나기라도 한 건지 사람들이 저를 조금씩 피하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부모님 때문에 그냥 일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젠 정말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어이없게도 저는 그 한 번의 실수로 임신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당시에는 임신을 하게 되면 결혼이다 이런 시절이라서 저는 임신 사실을 알려야 하는 건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신랑이 따로 보자는 말을 했고 따라갔더니 아직도 본인을 만날 생각이 없냐고 하면서 잘해주겠다는 둥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도 임신 때문에 정신이 없을 때라 사실은 그때 임신을 했다고 말을 해버렸고 신랑은 본인이 책임지겠다며 결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그때가 신랑의 나이 37, 제 나이 23살 때의 일입니다. 부모님께서 나이 차이 때문에 당연히 반대를 하시고 집안이 한번 난리가 났지만 이미 아이가 뱃속에 있다고 하니 받아들이셨습니다. 저 역시 지금 생각하면 정말 멍청하지만 그런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사랑 없이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제법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아이들과 신랑을 챙기면서 여유가 될 때는 신랑 공장에서 일을 돕거나 아이들이 조금 크고 난 이후에는 정수기를 관리하는 일을 배워서 가정이나 회사 등에 방문해서 정수기 필터를 교체해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 신랑은 저에게 계속 잠자리를 요구하고 사랑을 갈구했지만 아무래도 저는 신랑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지 않다 보니 적극적으로 신랑의 요구를 맞춰주기엔 어려움이 많았고 강제로 관계를 갖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강제적인 관계도 점점 익숙해지게 되었는데
그렇게 8년 정도가 지난 어느 날에 갑자기 신랑이 저에게 심드렁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몸도 편하고 좋았지만 이럴 사람이 아닌데 뭐지? 싶어서 보니까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두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을 때였는데 신랑은 그 시기에 바람을 피운 거죠. 신랑의 바람 전적은 이게 한 번이 아니고 임신 중이라 제가 관계를 못 가질 때는 그 핑계로 주점에 가서 놀기도 했었고, 아이들이 신생아 시절에는 제가 그 사람에게 관심을 안 준다며 아이를 꼬집으려 하거나 또 그 핑계를 대고 바람을 피우곤 했었기에 놀랄 일도 아니었죠. 사실 신랑은 아이들에게도 애착이 많은 편은 아니고 그렇다고 용돈을 많이 주거나 경제적으로 풍족한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바람을 피우고 다녔고 저는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유부녀를 만나서 그 신랑이 신랑의 회사를 찾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공장 직원들에게 듣게 되었는데 그 남자분이 찾아오셔서 결혼한 여자한테 꼬리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신랑이 그 남자에게 그쪽 밤 기술이 영 별로라서 그렇다는 둥 해가면서 아주 저질스럽게 말싸움을 하다가 결국 그 내연녀가 와서 상황이 종결되었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로는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알지 못하지만 이런 몇 번의 일 때문에 공장에서도 신랑이 바람을 많이 피는 게 소문이 나서 저는 이후로는 부끄러워서 공장에도 잘 안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인 듯 대면대면하게 살아오던 중 최근에 일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신랑이 담배를 피러 간 사이에 휴대폰에 카톡이 와서 찾아보니 어떤 여자가 오빠 나 임신한 거 와이프한테 말했어? 이렇게 와 있었고 친구로 추정되는 사람은 또 물땡? 이렇게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다 확인한 후 잠든 틈에 다시 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휴대폰을 다시 제자리에 두었는데 그 순간 제 가슴이 뛰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동안 신랑이 수없이 많은 바람을 피는 와중에도 저에게 단 한 번도 이혼을 요구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왠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내연녀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 제가 이혼을 요구하게 될 경우 남편도 오케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사실 이제 아이들도 성인이 되었고 아이들이라고 신랑에게 애착이 있을 리가 만무했기 때문에 저에게 항상 이혼해서 우리끼리 살자는 말을 해왔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만한 증거랄 것들이 없었고 아이들이 어릴 때는 성인이 되기만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만 보내고 있던 차였습니다. 어쩌면 이번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싶었기에 그날 저녁 휴대폰을 뒤져서 보니 그 여자는 신랑과 만난 지 몇 달 안 된 것 같은데 저와 비슷한 수법으로 임신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는데 어찌나 소름이 끼치던지요. 그 당시 저와 결혼할 때에도 어렸던 저에게 물땡이라는 약물을 태워서 관계를 하고 임신까지 시킬 목적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종종 여자들을 만난 것도 알게 되었고요. 물론 다른 사람들은 임신까지 가진 않았는데 이번에는 임신까지 된 것 같았습니다. 전 그 내용을 전부 캡처를 해서 저장을 해놓고 그냥 자려고 했는데 너무 열이 받아 신랑에게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자고 있던 인간이 화를 내면서 일어나더군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 어리던 나한테 뭘 먹인 거였어? 자는 사람 깨우다가 뭔 소리야. 카톡에 뻔히 적혀 있잖아. 남의 폰을 왜 봐? 지가 약으로 임신까지 시켜놓은 주제에 모른 척한 거 너무 소름 끼치고 역겨워.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야 이제 와서. 할 말이 그것뿐이야? 할 말 없어 잠이나 자. 저의 분노는 신랑에게 먼지 같은 것이었고 며칠 뒤 그 내연녀가 저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저씨랑 이혼해주세요. 네? 저 아저씨 사랑해요. 아이 있어요. 누구세요? 아저씨랑 이혼해요. 나 다 알아요. 내가 도와줄게요. 나는 동영상, 사진, 문자 다 있어요. 제가 이혼하는 걸 도와준다고요? 그래요. 나 아이 낳아야 해요.
알고 보니 신랑의 내연녀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아마 베트남, 태국 이런 동남아 쪽 여성분 같았는데 근처 공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고 그 여자에게 갖고 있는 걸 보내달라고 했더니 관계 영상부터 신랑이 자기 중요 부위를 찍어서 보낸 카톡 사진, 그리고 결혼을 이야기하는 말, 저에 대한 험담까지 짧은 시간 동안 참 많이도 짓거리고 다녔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저는 생각할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정말 웃기게도 며칠 뒤에 신랑이 먼저 저에게 이혼을 통보해 왔습니다. 아이가 생겼다고. 이제 우리 아이들은 많이 크기도 했고 어차피 당신만 따르니까 아이들 데리고 가라면서요. 어차피 아이들은 제가 키울 생각이기는 했지만 이 사람에게 아이란 도대체 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랑은 그렇게 이혼 서류만 주고 떠났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몇 시간 뒤 아이들이 와서 보더니 드디어 이혼하냐고, 그냥 이혼해주지 말고 이혼 소송이라도 걸어야 한다고, 그동안 엄마가 당한 게 있는데 이렇게는 안 된다고 하면서 한두 번도 아닌데 이렇게 넘어가는 건 절대 아니라고, 그동안 바람핀 것들까지 싹 다 해서 소송 걸자고 하더군요. 고맙기도 했지만 아이들이 나서니까 괜스레 미안하고 짠한 마음이 들었고 결국 아이들의 말처럼 그동안의 증거들까지 모아서 이혼 소송 끝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인기간이 길어서 위자료도 최대한으로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이혼하고 나니 정말 살 것 같더군요. 거의 범죄자나 마찬가지인 그놈과 도저히 얼굴 보며 살 수 없었는데 이렇게 이혼해버리고 나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혼할 때 크게 한번 뒤집으면서 본인이 저지른 범죄와 같은 일은 입담으로 주는 조건으로 살고 있는 집을 받았던 터라 그것도 든든하고 좋았어요. 아이들은 이제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고 정수기 일도 계속하고 지내다 보니 뭐 크게 아쉬울 것도 없이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놈과 살 때는 휴가 한 번 간 적 없었는데 이젠 두 아이들을 데리고 1년에 한두 번은 가족여행도 다니면서 살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오랜만에 신랑 공장 직원인 친구를 만났는데 이혼 당시 그 동남아 여자는 30대인데 60대가 다 되어가는 신랑을 꼬신 거였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또 하나 충격적인 사실은 그놈은 본인이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별 추잡한 짓까지 다 하고 작업을 친 거였는데 반대로 그 여자는 그놈이랑 결혼하는 게 목표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그놈도 모르고 당한 거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좋아서 결혼한 걸 텐데 뭐가 당한 거냐고 했더니 듣게 된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그놈과 결혼한 그 내연녀는 혼인신고를 그렇게 해달라고 조르더니 신고하자마자 아이가 유산되었다고 하면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명품만 사재 끼는 등 온갖 사치를 다 하고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며칠 동안은 잠수를 타다가 집에 가고 싶을 때 들어가고 완전 제대로 또라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외국인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그놈이 화라도 내면 못 알아듣는 척을 한다든지 관계 동영상이나 범죄에 가까운 행위를 한 것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며 협박까지 하고 살고 있다고 하네요. 참, 이야기를 듣는데 어쩜 저보다 똑똑하고 야무진지 주변에서도 다들 혀를 내두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놈은 주변에서 마저도 착한 여자 인생 말아먹더니 이제 지 인생 말아먹고 있다고 아주 제대로 벌받고 있다면서 고소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시달리고 있어서 그나마도 없던 머리털에 이제 솜털마저도 빠져간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어찌나 꼬시던지 이 고소한 마음을 주체를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 저처럼 듣고 고소해 하시길 바라면서요. 여기까지 어쩌면 못 나빠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